일단은 이제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은 졌고요. 수요일이면 나가리.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 논란을 일으켰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을 게재했던 국민의힘 의원이죠. 정연욱. 그 의원이 이번에는 3월 26일 날 이재명의 선고를 앞두고 3.16 심판의 날 현수막을 지역구 곳곳에 걸었습니다. 옆에 띄워드릴 건데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2심 선고일을 앞두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고날에 2심 징역형이 확정될 것.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에 대한 더 강력한 문구를 던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이 현수막이 선고일이 다가오면 D-2 이거 하루씩 줄어가는 방식으로 신박하게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선관위의 승인을 받고 부산 수영구 곳곳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의원은요,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국민이 납득할까 의문이다라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3.26 이재명 심판의 날 너나 잘하세요 라고도 썼습니다. 이곳저곳 제대로 후드로 맡고 있는 이재명인데요.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예비방재비 이재명의 몰락은 말이죠. 시간이 지연될 뿐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연된 정의가 나라를 송두리째 찢어 갈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 잘 버틸 수 있을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434억 선거법 위반 2심 확정 떨어지면 토해내야 되죠. 천막 당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덕수의 재탄핵을 경고했고 하다가 장경태 이 빈곤 포르노 호소인 장경태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26일 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런 발악을 해대면서 이 민주당은 무리수를 또 두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들 이재명이 멘붕이 왔다.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고조가 되다 보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후퇴조항이 없는 이재명의 최종 발악이다. 일단 되든 안 되든 뭐 고 해보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천막 당사의 진짜 목적은 진짜 이재명의 발악입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지금 항소심 앞두고 있습니다. 26일 수요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해서 강경투쟁을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천막 당사를 세운 것인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 차떼기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서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 천막 당사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입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천막 당사를 시작했다라는 건 간절함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법적 위기 속에서 당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비상 상황인데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는 건 내홍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그 민주당의 개딸들의 압박이 있을 게 뻔하니까 요런 거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막 당사가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멘붕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지금까지 9번 탄핵 기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이제 수면 위로 올리는 거죠.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같은 중진들, 이 문파입니다. 당 지도부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나가리 되면 다음은 나야 라는 것으로 지금 고개를 바짝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재명은요, 전과 사범 깔고 있습니다.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심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그렇게 많은 재판들 중에서 지금 이게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송영길 대가리 빵꾸 내가면서 이 송영길의 방탄조끼까지 뺏어가면서 얻은 이 자리가 26일 날 선거법 위반 징역형 떨어지면 그냥 벗겨진다라는 것이니까 이재명은 자연인으로 자연스럽게 깜빵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 당사 이거는 이재명에게는 매우 절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당내 불만 없애야 되고 자신이 여전히 당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런 초강수 위험천만한 도박을 걸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제대로 태클 걸었습니다. 천막 당사가 불법 시설물이다 라면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전농 트랙터 시위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세훈도 약간 기회주의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제 바람이 막 불 때 이 트랙터 시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이가 서울시로 진입하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사인에 파란불이 뜨자 이 트랙터 시위를 막았다라는 것.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 와가지고 바짝 엎드리면서 이 친윤 행보를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각하에 당연하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랄방구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오세훈이요, 이 천막 당사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다.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가지고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영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 시민 공용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심의를 하고요. 거기에 뭐 시설물 또는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한 전시를 할 때도 신고자들에 대해서 시간, 그다음에 기간, 중복됐을 시에는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 나 어깨 힘 빡 들어. 우리 민주당이야. 야, 집 지어. 이런 식이다라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오세훈이가 이 뭐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당사 이거는 뭐 권력의 힘을 믿고 지 멋대로 쪼들어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으로 통해 가지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라는 전략이 빤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이 공영 장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앞에서 막 음식도 팔아요. 그 앞에 교통 통제해서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립니다. 결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시민들 참여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다라는 거죠. 이상한 텐트 같은 거 지어놓고 줄줄이 떼줄이 앉아가지고 깃발만 꽂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깃대가 막 많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만의 잔치하고 자빠졌다라는 거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지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무관여층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반감을 산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말이죠. 이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유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을 싸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잃게 하는 것.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버렸으니까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 전체가 이제 부패, 부정, 그다음에 불법, 막 위법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법적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민주당도 같이 나가리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한번 잃으면요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하면서 이런 법적 부담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성 바닥, 신뢰도 바닥 이렇게 가는 건 사실상 당의 입장에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의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했던 게 있을까? 뭐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그거 계속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남발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수년을 갚아도 이 재정을 메꾸지를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다 퍼줬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말하는 정책에 빛나는 거는 뭐 지원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는 뭐 뭔가 정책적으로 매력적인 것도 없고 오로지 뭐 돈 나눠준다, 탄핵 남발한다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법적 불안정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민주당은 이 지도부 교체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죠.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막 당사는 단기적으로 여론을 전환하기에는 시도는 좋은데요.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당도 박살,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박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근본적으로 이재명을 이 선수 교체하지 않는 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 당사 400억, 현금 400억 조금. 요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국고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 당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의 박살나는 리더십의 마지막을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 오세훈이 제대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오세훈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은 졌고요. 수요일이면 나가리. 아무리 뭐 석 달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버틴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버틴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손절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중국이 손절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적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그동안 번영의 대한민국이 한순간 나락의 길로 빠지고 있다라는 것. 정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국가를 번영의 길로 가느냐, 국가를 쇠락의 길로 가느냐, 정말 무섭고 대단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 집행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걸 이번에 교훈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시는 이런 정치 양아치들, 권력을 이용해서 사생을 지켜내는 그런 정치인들을 과감하게 국민들이 쳐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1위가 이재명, 2위가 이준석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댓글로 답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 행동하는 우파의 신념으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현TV였습니다.